학교 급식이 지금의 자리를 잡는데 79년도부터 사실은 30년이 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초에 3년을 시범 운영을 합니다. 왜 시범 운영을 하냐면 정책을 처음에 입안할 때는 핑크빛에 장밋빛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학교급식법을 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사실은 헌법은 포괄적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주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급식법 같은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의 급식의 틀이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 급식은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 부담 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제3항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법이 명기하고 있는 식품비에 대한 그 경비 부담에 대한 것을 학교급식법에서 저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랑 지금 학교급식법이랑 어떤 법이 상위법일 것 같으십니까? 이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추돌을 하게 되면 상위법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님들은 법도 필요 없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다. 근데 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회하고 서울시 의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 예산 집행권, 추경권 모두 서울시장 고유 권한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혹시라도 서울시나 서울시청의 공무원들, 서울시장이 너무나 잘못 쓰여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예산 삭감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조례는 신설 조례입니다. 신설 예산을 한 거기,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교육감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과도 상치되는 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공교육 살리기를 하자면 이런 엄청난 얘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올 1년 동안 폐지 축소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전용 교실 영원입니다. 100% 삭감했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영원, 학교 보건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영원. 금년도 교육청은 아예 이 세 품목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 50% 삭감, 교수 학습 개선 지원 81% 삭감, 화장실 개선 51% 삭감, 지하급식실 지상 이전 26% 삭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 삭감. 이미 언론에서는 예견했던 불상사 현실로 교육예산 1,000억 가까이 삭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삭감된 금액은 1,850억입니다.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학교가 저는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성도 길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학교의 가장 제1번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점심 한 끼에 매달려서 이 모든 것이 학교 안전도 필요 없고 학교 시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8시간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이 좌변기가 없어서 오줌을 참고 집에까지 오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 지금 학교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하고 똑같은, 집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원어민 교사 해서 우리 아이들 되도록이면 외국에 가서 그 돈 안 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의 피해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형편이 좀 괜찮은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안 해도 집에 가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집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점심 한 끼 먹자고 모든 어떤 교육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서울 시민, 존경하는 그 서울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서울시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 2, 3학년 밥 먹이자고요. 5, 6학년 지금 점심 식사 했던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7,000명, 고등학교 아마 17,000명 될 겁니다. 점심 굶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자고 난리를 쳐서 이렇게 온 나라를 회오리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감이 꿈의 나라로 피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는 지금까지 밥을 다 먹었던 아이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서울시 예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2010년도 21조입니다. 21조 2,573억. 거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4조 835억 19.2%였습니다. 2011년도 삭감됐습니다. 20조 총계가 서울 예산이 2,304억입니다. 거기서 사회복지 예산 4조 3,726억 21.6%로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그 사회복지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행복타운 만드는 것도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다 가시라는 겁니다. 복지가도 지금 미어 터져서 사실은 서울시가 행복타운을 거점으로 5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고령화 세대로 진입하는데 우리가 한 10년 남았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는 사실은 한 발 한 발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 노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행복하셔야 사실은 대한민국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로지 우리는 아이들 밥 한 끼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서울시가 사실은 선택적 무상급식 제가 2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예, 그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붙이느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뭐냐면 공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석식, 방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끼 다 먹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차근차근 예산을 만들어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교육청은 교육감이 되면서부터 자기들만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먹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무상급식 이 틈바구니에서 정말로 3끼를 먹어야 되는 우리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가 알아서 5월 달인가 45억인가를 예비비로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무슨 서울시가 잘했다, 교육청이 못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은 서울시의 현실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부터 어르신들께, 여기 계신 그 시민들께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지금서부터 2주일 동안 8월 24일 날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해야 됩니다. 꼭 투표하셔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투표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정말로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런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정치권이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이 8월 24일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대표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